동부 항만의 선적과 하역 작업을 중단시켰던 노조 파업이 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11월 5일 실시되는 본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후보들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의 오른팔로 뉴욕시 부시장 시나 라이시 오늘 사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일 맨해튼 중심지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2024 코리안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뉴욕시 유대교 회당을 향한 폭탄 테러 위협 신고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의 피해로 어머니와 함께 죽은 신생아 쌍둥이 형제의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시 민원 전화에 신고를 자주 하던 남성에게 뉴욕시 경관이 보복성 음성 메시지를 수차례 남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은행 계좌 해킹 사건이 급증하면서 한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션 디디 콤스에 대한 소송을 계획 중인 변호사는 성적 학대와 착취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기내에서 한 남성 승객이 옆자리 여성 승객에게 폭행을 가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뉴욕 발레단의 티켓 프로모션으로 젊은 뉴요커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여성이 개를 산책하다 실명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동부 항만의 선적과 하역 작업을 중단시켰던 노조 파업이 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따라서 3일간 중단됐던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재개됩니다. 대학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사측은 62% 인상안을 내놨는데요. 노조는 이번 합의가 잠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파업을 끝내기로 사측과 합의해 3일간 중단됐던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30일에 만료된 단체 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생했는데 노조는 시간당 임금을 77% 인상하라고 요구했고 사측인 미국해영협회는 50% 인상안으로 맞섰습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977년 이후 47년 만에 동부 항만 동시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식품부터 자동차까지 공급망 흐름을 중단하는 항만 파업에 경제적 파급을 우려한 백악관은 사측에 새로운 임금 인상안을 제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사측은 62%의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노조는 이번 합의가 잠정적이라고 밝히면서 일단 파업을 중단하겠지만 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항만 자동화에 대한 일자리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된 단체 협약을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사측과 일자리 보호 문제 등을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에 따라 지금껏 시간당 39달러를 받던 동부 항만 노동자들은 앞으로 6년 동안 시간당 63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항만 노동자 중에는 시간당 임금에 더해 연장 근로수당 등으로 1년에 10만 달러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11월 5일 실시되는 본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후보들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이번 뉴욕주 본선거에 출사표로 던진 한인은 총 3명으로 뉴욕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연방 상하원의원, 주 상하원의원 등을 선출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최초 아시안 연방 상원의원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앤디 김 의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7선에 도전하는 현역 론킴 민주당 주 하원 의원이 40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나섭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과 보수당의 중국계 필립 왕 후보와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주하원 65선거구에는 현역 그레이스 이 민주당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주하원 25선거구에서는 공화당 케네스백 후보가 현역인 민주당의 닐릴 로직 의원에게 도전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하와이를 제외하고 본토 최초의 아시안 연방 상원의원 탄생을 사실상 목전에 두고 있는 앤디 킴 의원이 공화당의 사업가 커버스 버쇼에 맞섭니다. 버쇼는 김 의원을 향해 이민자 문제에 대한 입장 등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김 의원의 당선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뉴저지주 우편 투표 참여율이 11.3%를 넘어선 가운데 이 중 65%가량은 민주당 유권자로 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수해에 주 차원 선거가 치러지는 뉴저지주에서는 올해 주 상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본선거에 진출한 뉴저지주 한인 후보자는 스테파니 장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진유 올드테판 시의회 의장, 제니정 클로스터 시의원, 조앤 최 터렐, 류용기 리치필드 시의원, 경리, 케네스 조, 테일러 이, 앤드류 미한 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 시장의 오른팔로 뉴욕시 부시장 시너 라이시 오늘 사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에만 뉴욕시 고위직 간부 5명이 줄줄이 사표를 던진 가운데 추가 사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기소를 당한 가운데 그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FBI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만 총 15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연방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중 한 명인 시나 라이트 뉴욕시 부시장 역시 곧 사임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임 소식은 지난달 초 FBI가 해밀턴 하이츠에 위치한 시나 라이트 부시장과 그녀의 파트너인 데이비드 뱅크스 전 교육감과 함께 살고 있는 자택을 급습한 후 한 달 만에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 언론사 질문에 라이트 부시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시청 대변인은 그녀의 사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인사 공식 발표 전까지 논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덤스 행정부는 현재 그녀가 사임하면 자리를 대신할 3명의 후보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거론되는 후보자 중 한 명은 빌드 블라시오 전 뉴욕시장 행정부에서 일한 앤서니 쇼리스 전 부시장, 또 다른 후보는 애덤스 행정부에서 주택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부시장, 그리고 애덤스 시장의 비서실장인 카밀 조셉 발락입니다. 새로운 부시장은 다음 주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호컬 주지사는 애덤스 시장에게 행정부의 개편과 변화를 요구하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애덤스 시장이 해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라이트 부시장은 애덤스 시장과 함께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애덤스 행정부 내부적으로 개인적, 정치적 균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세계 수도 뉴욕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2024 코리안 퍼레이드가 내일 맨해튼 중심지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4년간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내용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 뉴욕 한국일보 주관으로 5년 만에 재개되는 코리안 퍼레이드에는 내일 정오부터 아메리카 애비뉴 38가에서 27가 구간에서 신명나는 풍물패와 꽃차 등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퍼레이드 행렬을 이어갑니다. 특히 퍼레이드에는 100여 개의 한인단체들과 형형색색의 오색 꽃차 18대가 1시간 넘는 동안 행진하면서 맨하탄 한복판을 화려하게 물들입니다. 또 맨하탄 32번가 코리아타운 일대에서는 K-팝 컨테스트 등 공연 무대와 비빔밥 퍼포먼스, 기업 홍보 부스, 체험 부스가 마련되는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가 열립니다. 뉴욕 한인회는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은 한국 문화를 미국 주류 사회에 널리 알리고 한인 커뮤니티와 타민족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유대교 회당을 향한 폭탄 테러 위협 신고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한 지 일주일뿐만 아니라 유대교 최대 명절인 로시 하샤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경 및 주방위군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유대교 회당을 향한 테러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시 곳곳에서 유대교 회당을 향한 폭탄 테러 위협 신고 전화가 속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일주기가 되는 상황에서 유대교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신년제인 로시 하샤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을 향한 공격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경찰 인력과 주 방위군 배치를 확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테러 위협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특정 종교 단체를 겨냥한 공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대인의 최대 명절을 맞은 이 시기에 유대교 회당을 공격하려는 위협은 비열하고 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경찰국 역시 시 전역의 보안과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경은 대규모 폭력 시위가 발생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곳곳에 경찰 인력을 확대하고 경찰견을 시위대가 몰리는 현장에 투입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작년 10월 7일 1200명의 이스라엘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가자 지구뿐 아니라 이란과 레바논 국경에서의 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는 유대인 최대 명절로 유대교 달력으로 1월 1일인 지난 2일부터 2박 3일에 걸쳐 새해를 기념합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강타한 조자주에서 나무가 트레일러 하우스를 덮치면서 어머니와 함께 죽은 신생아 쌍둥이 형제의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쌍둥이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 헬렌의 가장 어린 피해자가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플로리다, 조지아, 테네시, 버지니아, 캐롤라이나에서 215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된 쌍둥이들이 엄마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조지아주의 시골을 강타하면서 27세 어머니 코비 윌리엄스와 트레일러 하우스에 함께 있던 키지어와 카즈미르 윌리엄스 형제가 함께 사망한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마을을 강타하고 황폐화시킨 지 몇 시간 만에 쌍둥이의 친척들은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전선을 끊고 엄마 아래 누워있는 이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외할아버지는 딸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대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욕실에 웅크리고 있을 것을 약속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을 받고 그 이후로 매일 사진을 봤지만 아직 그들을 만나지는 못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다른 어린 희생자 중에는 조지아주 워싱턴 카운티에서 사망한 7살 소년과 4살 소년이 있습니다. AFP 통신은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휩쓸고 지나간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215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많은 주민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헬렌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어 최근 50년 동안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민원 전화 3일 이래 불법 주차 관련 신고를 자주 하던 남성에게 뉴욕시 경관이 보복성 음성 메시지를 수차례 남긴 정황이 드러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경찰국 소속 경관이 직무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며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수년 전 뉴욕시 민원 전화 311에 신고를 한 52세 남성 폴 보겔에게 자신이 전 연인 행세를 하며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양, 돌고래, 물개 흉내를 내는 등 여러 건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괴롭힌 혐의로 지난달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설리번 경관의 이런 기이한 행동은 인근 주민 보겔이 경찰차와 소방차가 도로 및 횡단보도에 자주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수백 차례 신고한 데 따른 보복행위였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설리번 경관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보겔에게 6통의 이상한 메시지를 남겼으며 불편하고 기이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리번 경관은 한 음성 메시지에서 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라고 말을 건네며 반더빌트 거리에서 널 본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봐 라고 말한 뒤 손을 흔들려고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너가 그리울 뿐이야. 다음에는 내 전화 받아.
넌 여전히 나의 최고야. 너도 여전히 날 그리워하길 바래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설리번은 현재 $500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약 25,000달러 상당의 60일간의 유급 휴가도 박탈당했습니다. 피해자 보겔은 뉴욕시 경찰관이 신고 전화에 보복하기 위해 이런 기이한 행동을 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직업윤리의식 상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YPD는 뉴욕시 조사국이 발표한 이번 사건에 대해 뉴욕시 경찰국은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의무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하자 뉴욕시의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길야민입니다. 최근 들어 은행 계좌 해킹 사건이 급증하면서 한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한인들은 이메일이나 금융 정보가 해킹된 후 은행 계좌에서 본인도 모르는 결제와 거래로 현금이 인출되는 등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변모 씨는 금융정보가 해킹됐습니다. 변 씨는 비즈니스 계좌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0여 회에 걸쳐 총 3만여 달러가 모르는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계좌를 오픈한 은행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고 조사를 통해 해커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계좌로 불법 자동 이체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변 씨는 제대로 된 승인 없이 돈이 빠져나간 명백한 사기 사건이지만 은행에서는 불법 계좌 이체에 대한 신고가 늦어 금융사의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30대 박모 씨는 얼마 전 잘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를 확인했는데 쓰지도 않은 금액들이 3,000달러 이상 빠져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황한 박 씨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호소했지만 은행 측은 박 씨에게 증거를 직접 찾아 제출하라고 했다며 금융기관의 무책임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50대 한인도 올해 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기 담당국이라고 소개하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전화를 받고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는 계좌가 도용됐다는 설명을 들은 뒤 새 앱을 깔다 15,000달러 상당의 잔액이 모두 사라지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120명의 성적 학대 피해자를 대리해 션디리 콤스에 대한 소송을 계획 중인 변호사는 콤스를 상대로 성적 학대와 착취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콤스는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보석 없이 수감된 상태이며 공갈 음모, 성매매, 매춘 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최근 120명의 성적 학대 피해자를 대리해 션 디디 콤스에 대한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텍사스주 변호사 토니 버즈비는 추가적인 사건을 다루기 위해 설치한 한 라인이 하루 동안 약 12,000통의 전화로 폭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즈비 변호사는 이번 주 초 콤스를 상대로 성적 학대와 착취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그 중에는 구세였던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콤스에 대한 유사한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천 건의 전화를 받았다며 현재 100명 이상의 팀원이 이 작업에 투입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120명의 고소인들이 성별이 다양하며 사건들은 30년간 이어졌고 25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버즈비는 대부분의 소송이 다음 달 안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콤스는 여성들을 조종하고 약물을 투여해 그들을 강제로 프리고프라고 불리는 폭력적인 성행위에 참여시키며 때때로 그들의 동의 없이 이를 녹화했다고 합니다. 콤스는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보석 없이 수감된 상태이며 공갈 음모, 성매매, 매춘 행위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송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기내에서 한 남성 승객이 옆자리 여성 승객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남성 승객들이 강력히 제지해 여성 승객을 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공항으로 향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기내에서 승객들끼리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기내 1등석에 탑승한 한 남성 승객이 옆자리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주변에 있던 몇몇 남성 승객들과 여성 승무원이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3명의 남성 승객들이 폭력을 행사하던 남성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행을 강력하게 제지하며 여성 승객을 보호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소동이 잠잠해질 무렵 주변 승객들과 승무원은 피해자 여성을 남성과 분리하기 위해 떨어진 빈 좌석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항공기는 26분 일찍 샬럿 공항에 착륙했고 샬럿 맥클렌버그 경찰관이 기내에 들어와 소동을 부린 2 승객과 목격자들을 데리고 나가며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난동을 부린 남성 승객은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용납할 수 없으며 기내에서 침착하게 대응한 승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최근 뉴 발레단은 젊은 뉴요커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13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발레 공연 티켓을 할인된 가격인 30불에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뉴욕시티 발레단 티켓 판매는 작년 대비 5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시티 발레단은 1948년 미국 뉴욕에서 창단되어 혁신과 대담함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발레가 특징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레단의 명성 때문에 공연당 티켓 가격은 300불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레단이 진행하는 프로모션 덕분에 모든 프로그램을 단돈 30불의 티켓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시티 발레단이 진행하는 티켓 프로모션은 13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누구나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자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하며 온라인 웹사이트와 현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 프로모션 덕에 대략 200여 명의 관객이 시야가 제일 좋은 프리미엄 좌석부터 극장에 2,550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관람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프로모션을 통해 관람한 프로그램이 이번으로 9번째라고 전하면서 발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조프리 발레 스쿨에 다니는 학생이자 관람객인 아베 토레는 요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발레에 관심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젊은 사람들로 관객석이 채워진 게 신기하다고 전했습니다. 티켓 예매를 실패한 몇몇 사람들은 극장에 일찍 도착해 남는 티켓을 기대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주말 공연 예정인 코펠리아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너무 높아 뉴욕시티 발레단은 미리 판매를 중지해야 했다며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에 놀랍다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프로모션은 연말 전통 프로그램인 호두깎기 인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플로리다 한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하던 도중 반려견이 지나가던 토끼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목줄 손잡이에 눈을 맞아 실명됐고 결국 눈을 제거해야 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웃들은 GoFundMe 페이지를 만들어 기금을 모았고 그녀는 의안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의료 보조원인 다니엘라 아브레우는 산책 도중 자신의 개가 갑자기 토끼를 향해 돌진하는 바람에 자동 목줄에 눈을 맞아 눈을 제거해야 하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2023년 8월 7일 아브레우는 플로리다 스튜어트에 있는 자신의 동네에서 60파운드의 허스키 블루와 함께 야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루가 토끼를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아브레우는 개의 크기 때문에 평소에 로프 목줄을 사용했으나 그날은 마모 상태가 심각해 대신 오래된 자동 목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 목줄은 개가 토끼를 향해 달려가자마자 풀렸고 그녀는 자동 목줄 손잡이의 얼굴을 맞아 얼굴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후 집에서 1시간 떨어진 포트 피어스의 외상치료 전문 센터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녀는 눈꺼풀이 찢어지고 눈 아래에 골절이 생겼으며 망막이 분리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오른쪽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되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4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며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눈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고펀드미 페이지를 만들어 기금을 모았고 아브레우는 최근 치료사와 상담을 시작했으며 6월 마지막 수술 후에는 3에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의안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개천절을 맞아 세계 금융 중심가인 맨하탄 월스트리트 황소상 앞에서 태극기 개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참석해 한국의 개천절을 축하하며 축사를 전달했습니다. 행사에는 이대호 뉴저지 한인 회장과 이상호 뉴욕 총용사관 부총용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 회장이 서울특별시 하이서울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서울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의 김현우 대표이사는 뉴욕 한인회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의 하이서울 대사 임명장을 김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이서울 대사는 2024년 처음 마련된 자리로 김 회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하이서울 대사가 됐습니다. 하이서울 대사는 해외 파트너와의 거래 및 협력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 수요하는 명예 직위입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뉴욕 한국문화원 청사에서 2024 K-푸드 글로벌 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한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초빙된 한국의 글로우 서울 유정수 대표와 아모드 프레쉬 루디유 대표, 한국 난로회의 최정윤 이사장, 이우환 변호사는 한식의 세계화와 한식의 산업화, 그리고 한식이 글로벌 트렌드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컨설팅 행사는 글로벌 K-푸디로의 한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소개와 사업 설명, 질의응답 시간과 우리맛 컨설팅 임도균 팀장의 현실적인 위생교육 매뉴얼과 대응 방안 강연으로 꾸며졌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이자 우수 교육 환경으로 이름 높은 테너플라이에서 7,610만 달러 규모의 학교 개보수안을 놓고 실시한 주민투표가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테너플라이 주택 소유주는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평균 881달러의 추가 재산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학교 개보수 비용에 대해 테너플라이 주택 소유주가 총 5,950만 달러를 부담하고 주정부가 1,65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학군 측은 테너플라이 고등학교 건물의 경우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고 모음 초등학교 건물은 100년이 넘었다며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학교 시설 개보수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년에서 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유행하는 소호바에서 강도가 여성의 가방을 잡아채면서 여성을 끌고 가 팔을 부러뜨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54세 피해자는 켄스 브룸 스트리트 바에 앉아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그녀 옆 의자에서 그녀의 지갑을 낚아채려고 했으며 피해자가 지갑을 다시 잡으려 하자 강도가 여성을 끌고 가 왼쪽 팔을 부러뜨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강도는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개인 소지품 약 1,400달러어치를 강탈당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어제 오후 NYPD에 따르면 여전히 용의자는 도주 중이며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며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이버 트럭 후방 카메라의 이미지가 지연 표시되는 문제가 확인됐다며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2초 내에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고 길게는 6초에서 8초 동안 화면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런 현상이 부팅 명령을 받기 전에 셧다운 절차를 마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된 사이버 트럭은 2만 7천 대 이상으로 미국 내 사이버 트럭의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